자, 시작해볼까요? 우리 오늘 연력학 제2법칙 해야 돼. 그지? 책 한번 꺼내볼까요? 연력학 제1법칙까지는 했잖아요. 그지? 우리 리뷰를 좀 해볼까? 연력학 법칙 Thermodynamics 이렇게 얘기했죠. 1법칙이 아니지 0법칙 뭐였지? 제0법칙 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니? 온도를 정의하더라. 온도가 정의되는 게 제0법칙이다. 온도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열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했. 그래서 열에너지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열적 평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A하고 B가 열적 평형 상태야. B하고 C가 열적 평형 상태면 접촉하지 않았지만 A하고 C는 열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겨드랑이에다가 우리가 온도계를 꼽았어. 그랬더니 내 체온의 내 열에너지가 온도계로 옮겨가 갖고 온도계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팽창시켜 갖고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거야. 그죠? 만약에 온도계를 찬물에다 집어넣었어. 상대적으로 온도계에 있는 열에너지가 찬물한테 뺏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수축해가지고 눈금이 작아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온도계하고 찬물하고 온도가 열적 평형 상태가 돼갖고 걔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물론 이제 요새 니네가 뭐 이렇게 어디가 하나 측정하는 그 비접촉식 온도계는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열선을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열적 평형하고 좀 다른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검출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접촉식으로 하는 거는 열적 평형. 그래서 제0법칙이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이제 제1법칙 하면 뭐라 그랬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랬죠. 야, 사실 에너지 보존은 거의 뭐 우리 망고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Q를 집어넣어주면 걔에다 열에너지를 집어넣어주면 내부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분자들이 난리를 친다. 그런데 걔네들은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없더라. 운동에너지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 운동에너지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절대온도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평균 분자 운동에너지는 절대온도가 이 내부 에너지가 평균 분자 운동에너지하고 같은 거야. 포텐셜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여기가 P 델타 V로 이제 밖으로 팽창을 하거나 안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일을 하거나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더라. 우리 오늘 할 게 이제 제2법칙이죠. 저번에도 한번 해줬어. 제2법칙은 뭐라 그랬지?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엔트로피는 어쨌든 0 이상이다. 엔트로피도 이것도 상태 함수기 때문에 변화량만 존재할 수 있어. 절대값을 알기가 되게 어렵다. 어쨌든 자 무질서도가 무질서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법칙. 제3법칙은 연력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용도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도달 불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샤를의 법칙에서 이거 설명한 적이 있었어. 샤를의 법칙이 뭐였었지? 이렇게 해서 자 이쪽이 V, Y축이 V고요. X축이 도시 온도야. 그래서 0도시일 때 부피를 우리가 V0라고 한다 그러면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 0도시 부피를 V0라고 했을 때 1도시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 부피씩 증가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273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273분의 273배가 커지는 거니까 1부피만큼 커지니까 2V0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더라. 이거에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73도가 되겠지.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마이너스 273도가 됐을 때 부피가 0이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체 자체의 부피도 있는데 얘네들이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이러르르르르르 뿅 하고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여기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지우는 거야. 얘는 포함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영도죠. 여긴 도달할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되니? 온도를 이렇게 낮추다 보면 얘가 실제 기체는 뚝 떨어지는 이런 점이 생기더라. 여기가 뭐라 그래요? 액화되더라.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그냥 0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액화되더라는 거지. 액체화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런다?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실제 기체는 이런 끓는 점, 액화돼가지고 끓는 점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제3법칙은 절대 영도에 도달 불가더라 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만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오늘 연력학 제2법칙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오늘 할 게 이제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죠.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엔트로피는 뭐라고요? 무질서도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 선생님이 수업 시간 내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체 분자 운동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또는 분자의 운동 측면에서 얘기할 때 절대 영도가 도대체 뭘 의미할 거냐. 절대 영도면 엔트로피가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엔트로피가 제로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모든 분자 운동이 올스탑이야. 즐겁게 춤을 추다가 알죠? 그대로 멈춰라. 이 상태가 영하 273도인 상태야. 그런데 거기엔 절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간다 그랬죠. 그래서 니네 그 기억나니? 화학 시간에 배웠지. 반데르발스 반지름 해줬죠. 반데르발스가 그걸 제안한 거잖아. 반지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반지름을 정하자 그랬는데 반데르발스가 난 싫어 그거 겹쳐 있잖아. 그래서 수소 기체를 가지고 절대 영도 부근까지 갖고 간 거야. 그랬더니 분자들이 딱 인접해 있더라는 거지. 따닥따닥따닥 아주 정렬된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겹친 부분 말고 인접한 부분의 반지름을 계산하면 원자 반지름에 조금 더 가깝지 않냐. 이게 반데르발스 반지름이야. 대단한 거죠. 그게 절대 영도의 개념이다. 근데 절대 영도에 도달은 할 수 없고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그 근처에 가면 거의 얘네들이 올스탑 수준이다. 분자 운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질서도의 개념이다. 우리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0보다 항상 크더라. 변화량이 크더라.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우리 빅뱅 우주론이나 이런 거 보면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 물론 이제 우주론 그 이론에서 보면 나중엔 또 언젠가는 또 뭉쳐요. 그죠? 가다가 뭉쳐가지고 또 다시 또 그걸 다시 폭발하고 팽창하고 이 과정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는 어쨌든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연력학 제2법칙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향성이라는 표현을 써볼게. 항상 방향성을 갖더라. 방향성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우리 온도도 마찬가지잖아. 고온의 열에너지에서 저온의 열에너지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 이제 고1 때 통합과학에서 이제 이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2학기 때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온에 있는 열량 QH라고 할게. 얘가 저온으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Q에 로우라 그래서 L로 가볼게. 이렇게 됐을 때 요 중간 차이값만큼이 1로 이렇게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열기관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저온이 되면서 그 차이값만큼이 뭘로 바뀌더라? 1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열기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열효율이라는 게 나와. 이 열효율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열효율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 QH에 QH 마이너스 Q에 L 이렇게 표현한다. 물론 이게 이제 지수니까 연료율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지수를 얘기해, 연료율을 얘기하니까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다시 쓰면 여기 온도를 TH라고 해. 고온. 여기 온도를 TL이라고 해봅시다. 뭐 온도로 표시해도 똑같습니다. TH에 마이너스 TL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런데 니네 이런 분수 보면 얘가 이렇게 묶지 않냐? 이렇게 하트로? 수학 시간에 배웠지. 그럼 어떻게 되니? 얘가 1 마이너스 TH분의 TL이더라. 이렇게 연료율을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1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료율이 100%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1 때 통합과학에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1이 된다라고 하면 1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잖아. 맞아요? 이게 0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0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볼게. 자, 어떻게 할까? 이게 0이 되려면 TH가 뭘로 가야 돼? 무한대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TL이 뭘로 돼야 돼? 0까지 가야 돼. 이거 둘 다 불가능한 얘기잖아. 자, 어떤 물체의 온도를 갖다가 완전히 무한대까지 최고까지 올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야. 그 다음에 분자값이 0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3법칙.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야. 어떤 경우라도. 이 값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떤 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1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연료율이 100% 또는 연료율이 1이 될 수는 없는 것이야.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연료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연료율은 어떻게 된다? 항상 0에서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1은 될 수가 없다. 100%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이제 방향성 문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가더라. 반대로 역방향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반응이 있냐면 니네 화학 시간에도 배우지만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화학에서는 A 플러스 B가 뭐 C가 되는데 C가 다시 A, B로 되더라. 이게 가역 반응이야. 그런데 비가역 반응은 뭐냐면 A 플러스 B가 C가 되고 이쪽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정반응만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리버서블이라 그래. 근데 여기는 한쪽으로만 가는 거니까 반대로는 IR을 붙여야죠. irreversi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eversible reaction, irreversible rea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발음이 좀 그렇다. 가역 반응은 이제 물리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진공에서의 진자 운동이야. 어떤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 요렇게 있습니다. 진자 뭔지 알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진공이야. 진공 상태에서 여기 있던 애를 놨어.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평생 동안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다시 포텐셜 에너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가역 반응인 거예요. 자, 한쪽으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변함없이 계속 일정하게.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제 공기 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 어떤 식이 벌어져?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지?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여기 가서 딱 멈추잖아. 왜 그래? 왜 그래요? 저 안에 공기 입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 진자 쇠구슬이 공기 입자하고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로 전달이 되는 거야? 공기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얘가 결국 이러다가 서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역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활발해진 공기 입자들이 다시 이 쇳덩어리를 때려가지고 다시 올려주면 좋겠지. 안 올려져.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쇳덩어리는 이거 진자는 떨어지면서 공기 입자들하고 충돌해서 공기 입자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이놈의 공기 입자들은 조금 더 활발해졌죠. 근데 얘가 다시 역으로 얘를 두들겨서 다시 올리지는 못하더라는 거야. 이게 한쪽 방향인 거야. 그러면 전부 뭘로 소모된 거야? 열 에너지로 소모된 거야. 그래서 소모된 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다시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우리 알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H라는 높이에서 얘를 갖다 떨어뜨렸단 말이지. 떨어뜨려서 여기에 딱 도착했어. 정지했어. 이거는 가능한 얘기야.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얘가 다시 뿅 하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이게 방향성의 문제라고. 한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 또는 확률적으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애가 이제 뭐냐면 공기 중에서의 확산? 이게 대표적인 거야. 디퓨전이라고 하죠.
공기 중에 확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볼게. 두 개의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가 A고 B다. 자, 여기는 진공 상태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체 입자들이 들어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6개가 들어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자, 이제 콕을 열을 거란 말이지. 콕을 열었을 때 얘네들을 전부 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 그래 봐. 입자들을. 그래서 콕을 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이제 이걸 순서상으로 한번 적어볼게. 처음에는 6,0이야. 자, A 쪽에 6개가 있어. 그 다음에 B 쪽에는 0이죠. 아무것도 없지. 이런 확률도 하나 있잖아. 이런 경우의 수도 하나 있는 거야. 어떤 경우의 수가 있겠어? 5개, 1개도 있겠죠. 그 다음에 4개, 2개도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3개의 경우도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쪽 단계로 가게 되면 이게 경우의 수는 하나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번호가 다 바뀔 수 있잖아. 그죠? 이 5개도, 이 1개도, 이 1개가 1번도 올 수도 있고 2번도 올 수 있고 3번도 올 수 있고 4번도 올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3,3이 제일 많겠지. 그런 경우의 수가. 그럼 이걸 갖다가 경우의 수로 나타내면 가우시안 커브가 나올 거란 말이야. 어떤 거? 니네 확률 통계 배우면 배워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애가 여기가 모르긴 몰라도 3,3일 거라는 거지. 3,3일 때가 제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열어놓고 나면 여기 3개씩이 가장 평형을 유지할 때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갖다가 화학에선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가역 상태로 있는 거지. 가역 반응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러나 저기 안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있는 거야. 1번하고 6번하고 막 바뀌고 2번하고 4번하고 막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 3개가 유지되는 거야.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걸 우리는 확산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한쪽은 진공이고 한쪽은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이거 열자마자 확 확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이 있는 거지. 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 이게 엔트로피야.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무질서도가 증가한 상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항상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더라. 그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가더라.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더라. 그런데 100% 가진 않더라. 그 차이값만큼이 1이더라. 우린 그걸 열의 효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열의 효율을 이제 이용한 게 열기관이지. 우리 열기관은 이제 조만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야. 근데 다 사라지진 않지. 왜 그래? 자동차만. 그죠?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거고. 뭐 열기관 엔진에 꼭 전기 자동차 말고 뭐 기차나 배나 이런 것도 전기로 바뀌진 않잖아, 아직은.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기계공학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기계공학 그러면 기계공학의 꽃이 엔진이거든. 가서 엔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는데 기계공학과 가면 제일 1번이 어디냐면 항공기 엔진이야. 항공기 엔진 개발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이 이제 기차나 배. 그 다음이 자동차야. 자동차. 근데 이제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이 이제 끝나고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모터를 연구해야지. 그건 이제 전기공학이야, 그거는. 기계공학이 아니고.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지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이런 개념에서 뭐도 설명을 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열기관을 한번 설명해보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 열기관 그러면, 많이? 엔진?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엔진.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다. 열기관입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 그냥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피스톤이 들어있잖아. 이렇게 피스톤이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기체가 들어있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열을 주는 거죠. 이 열을 주는 거는 이제 뭐지? 니네 무슨 행정 사이클 뭐 이런 거 하면은 거기 안에 연료를 칙 분사해갖고 이렇게 압축해서 스파크를 팍 튀기면 거기서 팍 폭발해갖고 막 이 작업을 하잖아. 그래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 또는 좌우 운동이 여기에 크랭크 축이 연결돼 있어서 크랭크 축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크랭크 축 있잖아. 얘가 돌면서 원운동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직선 운동을 원운동으로 바꿔갖고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게 엔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야? 스털링 엔진이라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그냥 말 그대로 이론적인 엔진이야. 이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보다가 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 PV 그래프죠. PV 그래프에 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T1, T2 이렇게 그리지. 이제 익숙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 순환 사이클이니까 순환을 해야 되니까 여기 A에서 출발해 갖고 B를 타고 내려옵니다. 여기가 B야. 그래서 여기로 바로 이렇게 내려오죠. C야.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D지. 그래서 A, B, C, D 순환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통 등온 과정에서 PV에서 자 어떻게 되니? 이렇게 썼지. 그랬을 때 이 지점하고 이 지점에 PV 그래프에서 요 아랫부분이 요 면적이 뭐예요? 이게 1이거든. 배운 기억이 나죠? 이게 1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B 내려오면서 이거 무슨 과정이니? 등온 팽창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온도 라인은 똑같죠? 그런데 부피가 팽창하고 있지? V1에서 V2로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등온 팽창 과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무슨 과정이니? 등적 과정이지. 배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등온 압축 과정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니? 등적 과정이지. 이렇게 되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 자, 등온 팽창 과정에서 1은 이 노란색 그래프, 노란색 면적이야. 이렇게 되더라. 1을 이만큼 한 거야. 부피를 팽창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니? 여기 C에서, 여긴 등적이니까 0이잖아. 1은 0이에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되니? 요만큼이 1을 당한 거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이클은 한 바퀴 도는 사이클은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다시 A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러면 여기가 이 면적, 둘러싸고 있는 애의 면적이 1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스털링 엔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다분히 이론적인 거다. 그럼 실제로 실전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사이클이라고 하는 엔진이라고 하는 애가 카르노 사이클이야. 카르노 사이클은 단열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래프를 두 개를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란 말이지.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에서 A에서 등온 과정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열 과정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등온 과정으로 올라가고 다시 단열 과정으로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A에서 B로 오고 B에서 C로 그 다음에 C에서 D로 D에서 A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원리로. 자, 그러면 A에서 B로 내려올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온 팽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단열 팽창인 거지. 연력학적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뭐가 등온 압축이 되겠지. 여기는 단열 압축이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 실제로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열 에너지를 이쪽에다 가하는 거야. 그래서 QH가 되는 거지. 그럼 이쪽으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온 게 Q에 L이 되겠지. 똑같은 얘기 아니요. 나머지 그 차이값만큼이 뭘로? 1에너지로 되더라. 이게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실제적인 그런 엔진이다. 이렇게. 이건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이건 실제로 이제 요게 실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카르노 엔진이야.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연력학 제3법칙이야.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다. 그걸 연력학 제2법칙의 연류율에서 활용을 했죠. 이게 0일 수 없다란 얘기지. 0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0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도 나오냐면 여러분들 책에 뭐가 나와요? 영구기관이라고 나오는 거야. 영구기관. 이터널 엔진이라고 하죠. 영구적으로. 니네 혹시 길 가다가 본 적 있는, 요새는 귀금속 파는 곳, 금은방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엔 그런 길 가다가 보면 이렇게 시계 같은 거 막 보석 같은 거 장식해놓고 겉에서 보면, 그런 집 보면은 막 이렇게 추가 막 기하학적인 모형으로 막 있는데 얘가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자동으로 도는 것 같아. 계속 영구적으로 도는 것 같아요. 또 니네 잘 모르면 그거 있잖아.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일본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고양이가 이러고 있잖아. 이거 뭔지 알지? 고양이 이렇게 걔 이름이 뭐니? 고양이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걔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 같지만 걔 사실은 건전지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추들이 막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보면 역학적으로나 계속 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건전지를 집어넣는 거야. 왜 그게 영구적으로 돌지 못하니? 어쨌든 그게 돌기 위해서 베어링 같은 게 있는데 마찰열이 있다고. 그럼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찰열 소모되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 올라와. 그럼 건전지로 이만큼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계속 보존이 된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연력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1법칙은 절대 이게 보존이 안 되는 거죠. 왜? 열에너지로 소모되기 때문에. 우린 그걸 영구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1종 영구기관, 제2종 영구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의 차이점 뭐냐면, 1종은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데 열에너지로 마찰이나 이런 걸로 소모돼 버리기 때문에 계속 영구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외부에서 연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건전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제1종 영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는 뭐예요? 마찰열로 손실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찰열까지 포함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지만 엔진이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종 영구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도 안 되더라. 이거는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방향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어떤 방향성?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볼까요? 니네 타이타닉 영화 봤니?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니? 웃지 못할 장면이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 선상에서 그 상류층들이 그 선상 파티를 하잖아. 맨날 걔네는 파티만 해. 상류층이다 보니까. 그 큰 배에 온갖 세상의 계급이 다 있잖아. 그래서 맨 위에 최고급 그 룸에 그 투숙하는 투숙객들은 상류층이라고. 맨날 뭐 와인 마시면서, 그죠? 술에 쩔어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돈 받으니까 이제 얘네들 거기 연주하는 사람들 있지. 그죠? 막 연주하잖아요. 바이올린 연주하고. 근데 배가 나중에 침몰하잖아. 침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연주만 하는 거야. 사람들 막 구명조끼 입고 막 서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자기 업무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게 웃긴 그런 장면 중에 하나. 우픈 거지. 슬프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걔네는, 그 악사들은 그걸 연주해야 되는 게 자기 일이니까 그걸 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제 가장 하층이라고 하는 사람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지. 얼굴 수검댕이 묶고 저기 배 밑바닥에서 뭐해요? 증기기관을 저기 해야 되니까 거기서 석탄 집어넣고 있어.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석탄 집어넣는 최하층민.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증기기관을 썼단 말이지. 그래서 석탄을 집어넣어가지고 고온의 그 기관을 움직인 거야.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차이값이 W로 돼가지고 배를 움직인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배가 물 위에 떠 있잖아.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애가 뭐가 크죠? 비열이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물 자체가 비열이 되게 크기 때문에 비열이란 말은 뭐예요? 열을 비축하고 있는 거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만큼 열을 가하면 물이 에너지를 포함하고 머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빨리 안 식어요. 선생님이 요새 이제 좀 반신욕에 취미를 들려서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반신욕 건강을 위해서 반신욕을 하거든요. 반신욕 하면 이제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딱 허리까지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가 이제 데펴지면서 위로 이제 열이 올라와서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나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반신욕 하면 기분이 되게 사우나 비슷한 그런 느낌이야. 기분이 되게 좋고 땀 흘리고 나면 되게 상쾌하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 같은 데는 반신욕 치면 꼭 나오는 애가 있어. 님들아, 반신욕을 하면 왜 귀에 물이 들어오지? 귀에 물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어보는 질문, 네이버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반신욕 귀에 물이 들어가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 반신욕 이렇게 하는. 웃기려고 한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신욕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귀에 자꾸 물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여기다 하는 거야. 허리 아래로 물을 담그는 거예요. 근데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게 뜨거운 물이 쉽게 안 식어요. 그러면 차가운 물이든 뭐든 어쨌든 물은 다량이 있으면 바닷물은 물이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그 에너지를 모으면 충분히 이 배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고. 이유는 뭐예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비가역 반응이니까 갈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 저온에 있는 물이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모으면 이것도 에너지가 상당한 양이거든. 이거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활용이 안 되더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가면서 그 차이값만큼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한번 읽어보면 이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를 할 거다. 여기까지 좀 적어봅시다.